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한 아이들 정말 잘 지원해 줘야 되겠죠. 우수한 아이들을 잘 지원하는 일은 정말 미래를 위한 그런 일이고요. 우리 미래 국가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도 그 아이가 정말 잘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인데, 이거를 가능성은 실현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고 촉발이 되어서 그 능력이 발현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내재적으로 그냥 속에만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를 끌어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영재성이 무엇이냐, 영재성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1단계고요. 그리고 이 영재성이 밝혀지면 그 다음에는 이 영재성을 어떻게 끌어내 줄 것이냐, 그런 방법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방법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토론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런 주제입니다. 영재성 발현, 영재성을 끌어낸다는 것이죠. 영재성 발현에 꼭 필요한 바른 토론의 3가지 조건입니다. 바른 토론의 3가지 조건. 자, 토론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동의합니다. 토론이 정말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요즘에 토론이란 말만 많이 하지, 토론의 바른 토론, 정말로 아이들의 영재성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토론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관한 거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토론, 무조건 토론만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토론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인신공격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막 그냥 아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담을 한다든지 이런 건 토론이 아니에요. 토론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토론의 매너를 잘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 토론을 잘 배워야 아이가 바로 그 속에 있는 영재성을 바깥으로 아주 촉발시키고 표현시키는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토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브루타라고 하는 토론이 있어요. 유태인들이 쓰는 방식이죠. 이 하브루타 토론은 사실은 잘 보셔야 돼요. 이 하브루타 토론이 무조건 하브루타 토론을 한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하브루타가 아니죠. 하브루타의 정통적인 그런 본질을 잘 이해를 하고 해야 되고요. 또 더 이거보다 발전된 그런 토론 방법은 하크니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크니스 토론은 바로 미국에서 주로 많이 했던 것이죠. 유명한 그런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둥그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는 토론, 이걸 하크니스 토론이라고 하죠. 이런 하브루타 토론이나 하크니스 토론, 한국에도 하브루타 협회가 있고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토론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영재성을 끌어내는데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논리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론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한 3가지 바른 토론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관한 3가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요, 토론을 정말 잘하고 바른 토론이 되려면은 주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토론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얘기하다가 보면은 발전이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정보를 가지고 확장시켜주는 일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워요. 상대방을 설득시키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그러면 그 주제에 관한 여러 다양한 정보,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 또 지식의 구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이 지식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디펜스를 할 수 있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토론의 주제가 주어지면은 그 주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른 토론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조건은 자기 주장에 대한 탄탄한 논리력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주장하잖아요. 이러이러하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것에 토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다음에 말 것인지, 뭐 이런 거에 관한 토론이 우리나라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뭐 오염수, 방류에 관한 것에 관한 뭐 여러 가지 국론적인 토론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큰 거죠. 조금 좁게 좁혀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의 주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토론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내가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A라는 팀이 있고 B라는 팀, 서로가 상충적인 어떤 토론을 할 텐데, 뭐 그런 토론,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둥그렇게 앉아서 서로가 어떤 교과에 관한 얘기를 토론하더라도 내가 그 내용에 관한 논리가 있어야 돼요. 논리라는 것은 바로 지식의 연결입니다. 연결. 지식이 A라는 지식에서부터 B로 연결되고 B라는 지식에서부터 C로 연결되고 이렇게 지식이 연결돼 나가요. 그래야 되는데 그 지식이 연결되지 않고 뚝뚝 끊어진다면 그건 논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를 잘 펼 수 있는 그런 아주 탄탄한 논리력을 가져야 돼요. 이 논리력을 가질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점은 뭐냐면 바로 객관성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객관성. 이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인 데이터 같은 게 필요해요. 수로 나타난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이래야지 그냥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이게 수학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논거라고 할 수 있어요. 논거. 어떤 논리를 펴는 데 안에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토론을 할 때 이런 어떤 데이터를 많이 준비해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펴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요즘에 아이들 보면 그냥 막 자기 주장만 하려고 그러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거나 또 아무런 논거가 없어요. 논거 없이 그냥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너 토론을 하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토론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무슨 TV 방송에 나와서도 토론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른들의 수준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아주 어린 아이들의 그 토론은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논리도 없는 것, 그냥 그건 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되 그러나 탄탄한 논리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상대의 허를 찌르는 순발력이 필요하다. 허라는 건 허점을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빈틈 같은 거를 탁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이 경청이 없이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얘기 안 듣고 내 주장만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잘 듣되 그 말 속에서 뭔가 빈 곳이 있거나 뭔가 정말 논리가 부족한 곳이 있다면 그런 거를 순발력 있게 치고 들어가는 그런 순발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임기응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요, 이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주 잘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둘 점은 상대방의 허를 찌른다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매너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걸 꼭 가르쳐야 돼요. 토론하는 사람이 예의와 매너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그 토론 현장을 보면요, 참 굉장히 상대방을 날카롭게 공격하지만 화를 낸다거나 소리를 언성을 높인다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걸 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 보면, 한국 특히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의 토론, 뭐 초중등 학생들 뭐 영재 아이들 토론 대회, 과학 토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논리적연하게 가다 보다 점점점 감정이 앞서는 흥분 상태가 되는,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상대방의 막 아주 정말 논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공격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이런 것이 바로 토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바른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영재성을 영재성을 촉발시키는데 꼭 필요한 바른 토론의 3가지 조건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첫째는 주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주장에 대한 탄탄한 논리력이 있어야 돼요. 탄탄한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3번째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순발력, 임기응변과 순발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지식을 확장시켜요. 내 지식을 확장시켜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부족했던 점, 내가 잘 몰랐던 점을 알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의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토론은 정말 필요하죠. 학습과 관련된 토론, 무슨 시사와 관련된 토론, 여러 가지의 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리고 영재 아이들은 정말 이 토론을 할 때 바른 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잘못된 토론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바른 토론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